오늘 저기 결석이 많아가지고, 마지막 주에, 너네 방학 언제까지냐? 17일? 너네가 늦게 하고 늦게 끝나는구나. 요때 12일 날쯤 오늘 빠진 분들을 보강을 한번 하든지 해야 되겠네. 학교가 생각보다 방학이 2반이 유난히 많네. 동작하고 성보가. 형주는 있어요. 형주? 안 왔어? 제가 오늘 아, 다 오자 했거든요. 아, 오늘 영화가 스크립 해가지고 아, 형이가 아, 승민이가 그래서 지겹게 그럴까? 해가지고 형주는 나가고 승민이가 등 걸리는 승민이가 없다고. 안 갈 건데, 안 갈 건데. 그거 왠지 그 음성 지원됐어. 그 상현이 톤으로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봐서, 원래 저기, 보강을 한번 할까 했는데 하지 말아버릴까? 이씨. 일단, 이 책은요, 꽤 두껍죠? 이거 15회인가? 있죠? 회차가 꽤 두꺼워요. 그래서 이 책을 어차피 방학 때는 다 못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내 계획은 한 회 풀고, 한 회 숙제로 주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세 번 할 거니까 6회 정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차는 우리 지금 쓰는 거 독해책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체 너네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뭐랄까 푸는 훈련 자체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유난히 또 당신네 학년들이 이 학원 애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 지금 3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방학 때 하고 정규 수업 때 하고 이제 모의고사 몇 번씩 풀렸었는데 중간중간에 풀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걸 워낙 안 한 것 같아갖고 일단 이 책이 어쨌건 제목이 저거잖아요. 킬러 유형 모의고사인가? 이래가지고 음, 어려운 유형만 있어요. 그리고 지문도 이렇게 썩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요 유형들에서 문제풀이 방법 위주로, 답 찾기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평상시한 독해 수업 말고, 그냥 이렇게 한 땀 한 땀 해석하고, 이제 요거보다는 일단 답을 어떻게 빨리빨리 찾아낼 건가에 대한 풀이를 좀 해볼 거고요. 얘가 지금 15분 모의고사라고 써 있는데, 아마 풀어보시면 알 건데, 15분 되게 빡빡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난이도만 8문제를 15분이니까, 한 지문당 2분 30초 컷을 하라는 거예요. 빈칸하고 순서하고 이런 거. 그래서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전에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 20분씩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20분 정도 드리니까 대충 적정한 시간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화요일마다 20분씩 해가지고 한 회씩 풀어보고요. 사실 저는 20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15분에 풀 수 있을 정도의 능력자면 모의고사가 듣기 끝나고 한 20분 뒤에 끝나야 돼요. 그러면 한 15분, 20분 남아야 되거든. 그 정도 시간이니까 조금 워낙 타이트하게 시간이 계시던 거라서 그거보다는 조금 널널하게 우리는 우리는 20분을 잡고 푸는 걸로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1회차부터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스타트. 풀어. 재밌겠어? 어,
응? 안내 공주?
어,
10초쯤 남았네요. 넌 네가 늦게 왔잖아. 애초에 20분 줬는데. 어? 잡지가 없네. 15분이구나. 15분이 많이 빡셀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러면 답을 맞춰봅시다. 책이 없는 분들은 여기 보시고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맞나? 맞네. 한국은 맞다. 그치? 맞지? 어, 34325253. 34325253. 시간 남은 한 문제 읽고 올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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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음, 네? 지금 이런 게 궁금인데,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인데, 일단, 이쪽으로 필요한 거. 얘기를 해서, 일단 보니까 1번 좀 많이 틀린 것 같으니까요. 1번, 2번을 한번 보고, 그 뒤엔 좀 골라가면서 해봅시다. 어차피 다 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자,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일단 1번인데, 어차피 이게 어려웠을까요? 일단 봅시다. 찾기는 쉬웠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 어법 문제 풀 때는 뭔 내용인지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냥 우리 그 문법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밑줄 보고 포인트가 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문법 할 때도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니까 이게 안 사라져. 꺼져. 꺼지라고. 야, 아이씨. 꺼져봐. 됐다. 많이 하니까 스킵할게요. 겹치는 거라. separately 형용사냐 부사냐예요. 그쵸? 형용사냐 부사냐를 물을 때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라면 보어가 들어갈 거예요. 보어의 자리예요. 부사라면 동사든 형용사든 부사는 꾸미고 있겠지 뭐. 그럼 얘가 뭘 꾸미는지 한번 봅시다. 한 요 정도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쵸? 이거 이프절이니까. If partners spend the winter apart and travel to and from their wintering areas separately 이네요. 그럼 덩어리가 얘네들이 보내요. 겨울을 따로 보내요. 그럼 동사 이렇게 병렬 구조네. 그리고 이동해요. to and from이야. 얘네 둘이 세트거든요. to their wintering areas and from their wintering areas예요. 요만큼이 한 덩어리네. 그러면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러면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해요? 분리되어서 이동해요. 그래서 부사가 동사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럼 괜찮아 보이고요. 혹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자리가 형용사의 자리라면 여기가 보어 자리여야 돼요. 그럼 앞에 읽었어. 동사를 보시면 돼요. travel, 이동하다거든요. 혹은 여행하다. 얜 자동사니까 뒤에 일형식 동사니까 보어가 뭐 주격 보어든 목적격 보어든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괜찮구나. 그 다음에 2번이요. 얘는 if절의 were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우리한테 묻는 건 뭐예요? 야, 이거 가정법 과거인데 너 알아? 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시제 중에서 if절의 if 주어, were 투부정사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은 요 if절이 뭐예요? 사실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가능한 가정이죠.
이렇게 쓸까요? 불가능한 현재 내지는 미래에 대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월 투부 정사는 불가능한 일에다가 많이 붙여요. 그래서 요걸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한 겁니다. 너네 이 구절에 월투 붙는 거 알아? 라고. 그래서 가정법이니까 월 들어간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3번은요. 얘 품사를 묻는 거죠. due to 이거 전치사잖아요. 전치사고요. amazing capacity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얘가 명사고 이렇게 꾸미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보거나 명사 플러스 분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지 확인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얘가 전치사고 요 synchronizes가 synchronizing으로 바뀌어서 얘가 동명사고 그 앞에 있는 capacity는 의미상 주어고 어쨌건 이런 구조 둘 중 하나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여기는 위치가. 그래서 어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요 전치사 뒤에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요 새끼는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의 형태는 뭡니까? despite 전치사고요. being PP의 형태네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의 수동태의 형태죠. 그럼 동명사의 수동의 형태 being PP 보자마자 잘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설마 전치사가 despite의 품사가 뭔지를 묻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동명사의 수동 형태 알고 있는지 그럼 얘가 수동이 맞는지까지 확인해야겠죠. being separated 분리된 것이거든요. 그럼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면 4 months 전명구만 왔어요. 그리고 뭐 눈치상 flying, being 병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의 how는요. 얘는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낸 건지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낸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아니네요. 어렵게 낸 게 아니군요. 그러면 그냥 의문사 어디 갔어? 동사 어디 갔니? 응? 여기 의문사, 주어, 동사네요. 네. 그래서 how의 밑줄이면요. 보통 이거 물어요. how나 however의 밑줄이면 how 뒤에 형용사가 붙는 케이스인지 아니면 어떻게의 의미의 how의 부사인 건지 정도인데 혹시 여기 밑줄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애들은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을 봅시다. 얘는 근데 내용을 이해를 하면 그렇게 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딱 대충 읽어볼게요. although네요. 부사절이죠. 그럼 일단 빈칸추론이든 어떤 글이든 사실 그렇대요. 통계적으로 영어에 이건 우리가 보통 읽는 유형의 논문이든 학술지든에 기재된 그런 글이라거나 아니면 뭐 에세이의 형식의 그냥 글이든 영어 글의 한 70% 정도가 거의 두 갈씩이래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문장에 양구 부사절로 시작하면 얘는 대놓고 그냥 주제문이란 얘기예요. 그쵸? 여기가 주제문이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단어 빈칸인가요? 아니네요. 짧은 어구 빈칸인데 그럼 여기는 어쨌거나 주제의식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단어를 표현을 골라보세요 이고요. 우리 독해할 때 지금 빈칸 추론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맞나? 맞을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요 뒷부분에 어차피 답이 조금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면 뒷부분에 글의 구조가 쉽다면 똑같은 진술이 반복될 거다라는 말씀을 꽤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얘를 이렇게 읽어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뒷부분 한 문장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이만큼 절약할 바에 저는 그냥 다 읽으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걸 조금 감안하면서 읽어보자는 거죠. 첫 번째 문장 Although the temperature of a food or beverage 까지가 주어네요. 부사절에 얘가 주어. 온도예요. 음료수나 음식의 온도가 have a profound effect. profound는 깊은, 심오한, 심대한이죠. 키인 정도죠. 가질 수 있어요. 굉장한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effect on 어디에 대한 효과네. It's perceived taste and acceptance. 인식된 맛과 acceptance는 수용 가능성이죠. 수용 가능성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저 같은 새끼죠. 저 찬 음식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른 반찬도 잘 안 먹어요. 냉장고에서 꺼내는 거. 아무튼 그럼 차가우면 싫다는 거잖아. 뜨거웠던 음식이 식으면 저는 싫어요. 저 같은 인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예요. The effects of temperature on product acceptance. are 동사니까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효과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냥 눈으로 쑥 보면서 해석이 돼야 돼요. effect of A on B 이런 애들. effect나 impact나 influence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 효과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 뒤에 원래 세트는 on이잖아요. on. 그럼 이 on은 뭐라고 해석해요? 어디에 대한이고. 쭉 이으면 A의 B에 대한 효과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도의 상품에 대한 수용 가능성에 대한 효과는 앞에서 한 말이에요. 음식이나 음료가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느끼는 맛과 이걸 먹을지 말지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도가 끼치는 영향은 primarily 주로 땡땡의 결과물이다 라는 거네요. 뭐에 대한 is proper temperature. 적절한 온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땡땡의 결과물이래요. 아, 그러면 이 영향이나 효과가 요거에 제한되거나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라는 얘기예요. A good example is beer. 좋은 사례는 맥주고요. 학생들이 보는 지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네요. Which is commonly drunk cold in the US. 그리고 콤마 위치니까 요 맥주라는 놈은 일반적으로는 마셔집니다. 차갑게 마셔져요. 미국에서. But at room temperature in most other countries. 그럼 미국에선 이렇게 먹는데 room temperature 상온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선 상온에서 먹어요. 그러면 지금 음식이나 뭐 이런 거에 음료의 온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 차게 먹고 우리나라도 차게 먹죠. 다른 나라 애들은 상온에서 먹는데요. 그럼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In a study of a preferred temperature of a novel tropical juice 비슷한 얘기 하나 봐요. 연구에서예요. 선호되는 온도에 대한 연구네요. 그리고 새로운 tropical 열대 주스죠. 열대과일 주스가 새로 나온 건가 봐. 신상 열대과일 주스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researchers instructed one group of subjects. 이 사람들은 instruct 지시하다죠. 대절이라는 지시를 한 거예요. 1년의 실험 대상자들에게 juice was normally consumed at room temperature 이라고 이 주스는요. 일반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상온에 두고 드시는 거예요 라고 지시했어요. While another group of subjects was told nothing about the juice. 반대로 다른 집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조군이겠죠. 그래서 실험군한테는 이런 말을 한 거야. 이거 원래 상온에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고 나머지 애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보통 차게 먹었겠지 뭐. Ratings of the accessibility of beverage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rating이 뭐죠? 그렇죠. 평가죠. assessment나 evaluation이에요. 평가입니다. acceptability, 수용 가능성이야. 당신은 이 음료를 얼마나 수용하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별표 5개, 별표 5점 만점에 별 몇 개. 이런 평가가 대절을 보여주었대요. Those subjects who were told that the appropriate drinking temperature was room temperature. 후절이 요까지예요. 대절의 subject가 주어, like가 동사죠. 얘는 요거 꾸며요. 그럼 이러한 후절했던 실험 대상자는 이고요. 어떤 사람들? be told 들은 사람이네요. 대절을 적절한 마시는 온도가 상온이다라는 말을 들은 실험 대상자는 like the room temperature samples네요. 더 좋아했어요. 상온에 있는 샘플을 significantly more 훨씬 더 좋아했네요. 누구보다? 당연히 control group 통제 집단이잖아요. 대조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온에서의 맛을 더 좋아하더라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두 가지의 예시가 나왔어요. 맥주도 어느 나라에선 차게 먹고 어느 나라에서는 안 차게 먹고 그리고 이 절대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지. 음식에 대한 온도라는 건.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야, 찬 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더 맛있게 느끼더라 라는 거거든요. 상온의 온도를. 아, 그러면
이 온도에 대한 효과나 이 음식에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받아들이는 정도는 뭐의 결과물이다? 뭐 사회적인 결과물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는 나라마다 달라요.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남이 이렇게 말했더니 끌려가더라 예요. 그럼 이제 제일 비슷한 거 찾아보자. 사회성과 관련이 있는 거. misled prediction, 이끌어진 예측이에요. 잘못된 예측. physical responses, 신체적인 물리적인 반응. personalized taste, 개인화된 취향. learned association, 학습된 연관성, 학습된 관련짓기. 얘가 답이겠네요. 5번, agreed upon perspective. agreed upon은 사전에 동의된 이에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사전에 동의된. 그리고 몇 번을 해볼까요? 3번하고 4번 중에 뭘 해볼까요? 뭐가 조금 더 불편했어요? 그놈인 것 같긴 한데. 뭘 쓰려고 이거는 이렇게 다, 다, 네, 다, 이렇게 다, 자, 존나 빨리 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얘는 사실 앞부분에서, 근데 지금 공통점이거든요. 2번하고 3번이. 되게 존나 두발식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문장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두발식인데. 그래서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나 소재를 잡고 간다면, 느낌을 잡고 간다면, 읽어가기 무난했을 것 같거든요. 일단 3번 봅시다. The fantasies of children and grown-ups. fantasy는 원래 뭐예요? 판타지. 공상이에요, 공상. 공상이나 뭐 망상함 너무 안 좋은 말 같고, 상상. 뭐 망상도 괜찮아요. 근데 주로는 공상을 합시다, 공상. 그러면 아이들과 어른들의 판타지, 공상이라는 건 sometimes called daydreams. 자, 주어 덩어리거든요. 문장 맨 앞에. 주어 뒤에 콤마 박혀 있어요. 그럼 나열 아니면 삽입이야. 뒤에 쭉 가봐요. 아, 콤마 하나 더 있고 동사구나, 삽입구네. 이렇게 부족하. 그럼 called는 pp겠구나. 이 삽입구는 우리가 써. fantasy 꾸미는 수식어구네요. 그럼 요 문장만 합시다. 때때로는 daydream 같은 말입니다. 공상이에요. 공상이라고도 불리우는 판타지는 are always concerned with 잘못 붙었다. be concerned with는 뭐뭐와 관련되다예요. 뭐랑 관련되어 있다?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일단 첫 합시다. 컨설이 관련된 거. 상황은 맞아요. 같은 애예요. 상황을
우리 원래 선생님이랑 싸운 거. 지금 말하는 싸우는데 싸우자. 모르겠지. 저 새끼가 진짜 엄청 힘든. 우리가 이렇게 1대1이었는데, 근데 너가 지난 3%도 나는 이제 완전 빠질게. 나는 지나고 형주랑 딱 내기. 너는 왜 그냥 문제장은 너는 왜 찾아자. 그렇지. 난 팀이 아니라 난 소리야. 성국이. 아니, 근데 병익은 나 늦는다고 말했는데. 문제가 분탕제에다 너가 오히려 시간에 안 올려 했던 걸 당했었어.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는 싸우자. 문제는 네 잘못 제자리. 근데 난 그 뒤에 손이 나왔잖아. 책 산다고 늦는다고 말했는데. 그냥 떠올렸어. 사무실이 쉽게 지나왔어. 딱, 양쪽에. 좋습니다. 그래서 뭐였죠? 아이들과 어른들의 공상은 뭐랑 관련돼 있다?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These castle in the air. 얘는 뭐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닥 알아둘 필요가 없는 말이기도 해요.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라서. 근데 눈책은 뭔 말인 것 같아요? 허공에 떠 있는 성. 장풍에. 이걸 되게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거의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상누각이라는 말 알아요? 한자 찾아보느라고 아까 살짝 네이버를 봤는데 맞더라고요. 모래사 위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성 같은 느낌이야. 어떤 의미예요? 그죠? 무너지기 쉬운 것, 그러니까 기반이 없는 것 이런 말이거든. Castles in the air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뭐 희망이나 꿈, 헛된 소망 쌓아봤자 별 의미 없는 것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런 모래성이라고 해봅시다. 이러한 모래성들은 are goal of activity, 활동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지금 비동사 뒤에 좀 이상하게 이어놓긴 했어요. 여기도 are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활동의 목표이기도 하고 built up in fictional form,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픽션의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한대요. as models for real activity, 모델로서네요. 실제 활동을 위한 모델로서. 그럼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castles in the air 어디 갔어? 얘는 우리의 공상과 상상이잖아요.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공상과 상상이야. 이런 것들은 우리 활동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가상적인 형태로 지어져 실제 활동을 위한,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꿈이나 공상이나 상상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기반해서 내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꿈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꿈, 목표. 그리고 studies of childhood fantasy show clearly that 아이들에 대한 연구는 분명히 이걸 보여줘요. The striving for power plays the predominant role. 요만큼이 주어네요. strive는 갈망하다죠. 여기서 권력, 힘에 대한 갈망은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예요. Children express their ambition in their daydreams. 아이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공상 속에서 표현하게 된대요. Most of their fantasies begin with the word. 대부분의 아이들의 공상은 begin 시작합니다. begin with, start with는 얘네들은 어디에서 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다예요. 어디부터 시작하다. 그럼 아이들의 공상은 이렇게 시작한대요. When I grow up and so on. 내가 자라나면 말이야. 나도 어른이 되면 말이야.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These are many adults who live as though they too were not yet grown up. there 아니군요, 전부 다. There are. 있습니다네요. 많은 어른 새끼들이 있어요. 이런 어른 새끼들이요. Who live. 살아요. As though는 해석을 못했으면 기억해 놓으세요. As if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정법입니다. 여기 현재고 여기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as if 가정법 과거는 주절 동사랑 같은 시제. 그러면
걔네들 또한 역시 잘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살아가는 어른 새끼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상을 하면 살아간다는 얘기죠. The clear emphasis on the striving for power indicates 분명한 강조예요. 여기 애에 대한 강조. striving for power, 갈망이네. 권력의, 힘에 대한 갈망에 대한 강조. 이걸 매우 중요시하는 것. 나도 힘을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건 indicates again, 다시 한번 대절을 보여줍니다. The psyche can develop only when a certain goal has been set. psyche는 정신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정신, 마음, 심리 정도예요. 사이코 할 때 그 사이크예요. 사람의 정신은 오직 이럴 때에만 발전할 수 있대요. 특별한 목표가 정해졌을 때에만 인간의 정신이 발전한다라는 걸 보여준다. In our civilization, 우리의 문명에서 this goal involves social recognition and significance. 이러한 목표는 얘네들을 담고 있대요. 그럼 사회적인 인정과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대.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this goal 뭐예요? 파워이에요. 계속 언급된 내가 어른이 되면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라서 힘이 없어, 나는 어려서 능력이 없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또 있었는데요. 여기죠. 얘네들이 지금 다 어디 갔어? 얘네들이 지금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좀 절묘하게 못 이어볼까? 이렇게 됐다.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에 대한 갈망, 나도 힘을 갖고 싶어, 나도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 이런 목표는 뭘 담고 있다? 사회적인 인정, 그리고 significance, 중대성, 중요성 이렇게 해석도 되겠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겠죠. An individual never stays long with any neutral goal. 한 개인은 결코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얘네랑 같이는 중립적인 목표를 가지고는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For the communal life of humankind is accompanied. 여기 주어 동사거든요. for 뒤에. 그럼 이 for이 뭐예요? for이 등위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에 의미는 뭐뭐하기 때문에 내지는 뭐뭐니까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because랑 비슷하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미묘한 의미 차이는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해석할 때는 때문에 라고 해석해버리자. 그러면 공동의 삶, 인류가 살아가는 공동의 삶이라는 건 is accompanied, 동반됩니다. 이것과 동반돼요. Constant self-evaluation and giving rise to desire for superiority and the hope of success in competition. 좀 기네요. 이렇게 합시다.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 두 가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사회성을 가지는 인간은 끊임없는 자기 평가가 함께 해요. give rise to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cause, bring about하고 같은 말이에요. cause, result in 다 같은 말. 무엇을 발생시키다, 유발하다예요. 뭐뭐를 발생시키다, 유발하다, 만들어내다. 그럼 자기 평가가 동반된대요. 인간의 삶은. 그리고 얘는 만들어내요. 유발해요. 뭐를? superiority, 우월함, 힘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superiority는 아까 말한 power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hope of success in competition. 그리고 또 뭐가 동반되게 된다? 경쟁에서의 성공에 대한 희망. 경쟁에서 이겨야 힘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the fantasies of children, 아이들의 공상은 항상 동반하고 있어요. 상황을 in which는 where하고 같은 거죠. 관계부사.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1번 justice is to win. 정의는 승리한다. 2번 영웅이 세계를 구한다. 아이가 힘을 exercise여서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잘한다. 행사하다, 발휘하다 이런 말이죠. 아이가 권력을 힘이 있는. 그리고 4번 moral child is rewarded. 윤리적인 아이가 보상받는다. 5번은 경쟁이 아주 fierce는 뭐예요? 그렇죠. 치열한, 격렬한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계속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힘을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발현되는 것이다. 공상에서. 그 다음에 4번. 이게 뭔 내용이었죠? 오케이. 또 두 번씩이에요. 얘도 보시면. While emotions and intuition cannot be ignored in moral decision making. 요만큼만 덩어리. 그럼 이모션, 감정과 인투이션은 직관이죠. 감정과 직관이라는 건 무시될 수 없지만 이네요. 윤리적인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직관, 감정 중요하지만이에요. 여기에서의 while은 대조의 부사절이죠. 뭐뭐하는 반면, 한편이잖아요. 중요한 반면에 그럼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요거죠. 좋은 의사결정은 그럼 얘가 사실 주제문일 거란 얘기예요. 문장 맨 앞에 양보부사절까지 달고 왔으면 여기가 글쓴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좋은 의사결정은 뭘 요구한다? 우리가 이거 할 것을 요구한다네요. Also employ our ability to reason. reason은 뭐예요? 이유요. 동사는 뭘까요? 추론하다예요. 추론하다.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건 당연히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 추론하다, 다시 즉 논리적으로 사고하다는 뭐의 반대말? 직관과 감정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T냐 F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서냐, 정서 혹은 직관이냐, 논리냐, 추론이냐 에서 글쓴이는 좋은 의사결정은 논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in addition 게다가 applying methods of moral reasoning to ethical dilemmas 게다가 어디가 적용하는 것이네요. method 방법을 적용해요. moral reasoning 윤리적인 추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to는 어디에라고 하면 되겠네.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 추론, 논리적 사고의 방식을 도입하는 건 not only A, but also B이네요. 병렬 구조죠. 그럼 이거 할 뿐만 아니라 이거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help us decide, 결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what is right and wrong,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에서 강조점은 어디예요? 그쵸? B예요. 그쵸? 그럼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거든? 그럼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입하면 이걸 할 수 있대요. Helps others understand why we have chosen particular course of actions. 준사역 동사 목적격 보어 원형이네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왜 우리가 골랐는지 특정한 course of action은 일련의 행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course는 경로거든. 행위의 경로니까 왜 내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쭉 해왔는지를 이해하게 해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people do have a gut reaction. gut는 뭔 말일까요? 내장이라는 말이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감 혹은 직감이 나요. 직감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배짱. 잠깐만요. 배짱이 어인가요? 이게 낫네요. 송다구.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요 의미예요. 사람들은 gut reaction, 직감으로 하는 반응이라는 게 있대요. When they believe a moral misdeed may be occurring. 사람들이 믿을 때네요. 생각할 때. moral misdeed는 무슨 말이에요? misdeed가 뭐죠? deed가 뭔지 혹시 아세요? deed. 미역. 미역이요? 미역. 위협. 오, 그쵸. 일이에요. 일. 쉬운 말로. 일, 업적. 그럼 미스는요? 잘못이잖아요. 합치면 잘못된 일입니다. 윤리적인 잘못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대요. Some emotions are likely to be running high. 자, 그래서 감정이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 같다죠. run high, 빡시게 달리는 것 같아. 무슨 말일까? 감정이 우리의 윤리적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고 왔지만 글쓴이는 감정보다 논리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Serious moral dilemmas typically have the unpleasant feature.
윤리적인 딜레마들은 보통 가져요. 불편한 feature, 특징을 가져요. That someone, if not everyone, is going to be unhappy with your decision. 이럴 거라는 특징을 갖는데요. 대절의 주어 someone이에요. 주어 뒤에 콤마 살짝 안 보이는 척 할게요. 여기 동사죠. 누군가는 뭐 할 거야? unhappy해질 거야. 너의 결정 때문에. 라는 특징을 갖는데요. 그쵸?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엄마랑 마누라랑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래? 이런 거. 누군가는 unhappy라고 당연히 거기서 기다린다고 시발로 몰라오기만 해봐라 개새끼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너의 결정 때문에 불편해진다는 거야. 윤리적 그러니까 딜레마지. 그리고 이 표현은 알아두세요. 이거 3학년 지문부터 꽤 많이 나와요. if not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뭐뭐가 아니라면이라고 생각하기 좋잖아. 근데 요거 양보부사절이에요. 그래서 뭐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예요. although예요. although 의미상. 그럼 not everyone은 모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모두는 아닐지라도 누군가는 불행해져. 너 때문에. unhappy해져. You need to be able to justify your judgment call.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대요. 정당화할 수 있어야 돼요. Your judgment call은요. 내가 내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년에 빼자. 뭐라고 할까요? 그냥 judgment랑 그냥 같아요. judgment call은요. 내가 어떤 근거 등을 통해서 내리게 되는 결정을 말해요. 아무튼 your judgment라고 해도 같은 말이야. 당신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돼. So that 할 수 있도록 those who disagree with you 이런 사람들이 너랑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at least 최소한 have the opportunity 기회는 가질 수 있도록 examine your reasons examine은 테스트랑 비슷한 말이죠. 검사하고 조사하고 시험 네가 된 근거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어야지 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했던 말하고 비스무리한 말이 하나 더 나와요.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요 뭐였죠? reasoning 추론의 방식을 도입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 While it is unlikely that opponents of the decision will be persuaded that it was the right choice. 여기서도 while도 반면이에요. 대조예요, 대조. 그럼 it is unlikely that it 가주어고 that 진주어고 진주어일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이에요. opponent 적 상대방이죠. 네 의사결정에 상대편 너에게 반하는 사람들이 will be persuaded 설득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이야. 뭐라고 설득당해요? It was the right choice. 제가 잘했네. 오케이 인정. 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럼 앞에서 한 말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돼요. 이제 그들은 will see. 그들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인식하게 될 거예요. 대절을. 뭐라고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최소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를 남이 이해할 수 있다고 했고요. 바로 앞문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누군가 언해피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판단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검토해 볼 기회는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반복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귀찮으니까 답으로 바로 갑시다.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You are not acting arbitrarily. arbitrary가 무슨 말이에요? arbitrary가 형용사예요. 임의적인이에요. 네 임의대로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임의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고 나레이 but B예요. but instead 이게 아니라 이거다. A 한 게 아니라 B 한 거다예요. had a method and a rational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얘는 합리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rational이라고 읽어요, 보통. 영국 영어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가 최소한 뭐는 가졌다? 방법과 합리성을 가지고 한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 분까지죠? 40분까지. 20분. 잘 못할 것 같은데 5번, 6번 중에 뭐가 어려웠어요? 그냥 딱 날림으로 갈까요? 그냥 아니야 그냥 전부 다 수다닥 빨리빨리 해볼게요. 일단 이제
방법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합시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순서 맞추는 건 여기 앞대가리 길어서 읽기 싫어도 잘 읽어주고 가셔야 돼요. 그쵸? 문단 순서는 여기에 주제가 나오거나 최소한 소재는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들어가야 순서를 맞출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잘 읽어주시고 뒤에 있는 얘네들은 심지어 길잖아요. 한 여기서 끝나거나 한 요 정도에서 끝나면 읽으세요. 짤막하니까 기억할 수 있어. 근데 요따만한 거 요거 두 개 합치면 뻥 좀 보태면 1학년 지문 하나 나오겠다. 뭐로 읽냐고. 첫 번째 문장이 아닌데 그냥 쭉 읽으세요. 읽고 나서 읽다가 뭔가 빈 것 같은데 내용이 이상한데 그럼 그때 올라오시는 게 나아요. 근데 이상한 데가 안 보여요? 끝까지 가고 나서 읽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가주시고요. 단서 같은 경우는 나열하면 시간이 없는데 그냥 첫 시간이니까 할게요. 얘네들은 그 순서 문제는요. 일단 몇 가지 대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글이 일반적인 순서로 가야 우리가 순서를 맞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글의 순서를 제시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릅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 일반 진술이 앞에 오고요. 부채 진술이 뒤에 와요. 조금 더 추상적이고 뭉뚱그린 짧은 문장이 보통 앞에 있고요. 걔에 대한 구체적인 문장이 보통 뒤에 있어요. 보통이 아니라 그냥 항상 그렇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문단 순서의 경우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앞단락의 뒷덩어리의 진술이 뒷단락 앞부분 어디선가 이렇게 넘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의 특정 부분에 대한 진술이 그 다음 단락에도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 되게 당연하거든요. 꼬리 물고 가셔야 된다고. 근데 그냥 이걸 하나의 뭐랄까 그 단서를 너무 많이 놓치고 그냥 이렇게 말해도 말이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된다면 단서를 잡으세요. 똑같은 단어든 똑같은 문구든 이러면 친절한 거고요. 아니면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면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멍청이가 있을 때 똑똑하지 않은 놈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럼 뒤에 나온 내용이랑 앞에 나온 내용 똑같은 놈이 나오는데 그럼 그거 이어 붙이세요. 그리고 이걸 조금 구체화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않아야 될 단서들의 경우는 첫 번째로 관사예요. 어하고 더하고 이런 애들. 어는 주로 어떤 애예요? 옛날에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할 거면 there lived a boy예요, the boy예요. 얘가 첫 등장이에요. 어는 항상. the는 앞에 언급이 되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주로 바로 앞문장에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거 있잖아.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더 붙은 애들 있잖아요. The earth, the sun 이런 애들 말고 그라고 해석되는 the의 경우는 그 뭐뭐에서의 너는 그 대상이 앞문장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랑 비슷한 애들 꽤 많아요. 뭐 하려고 그랬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애들 this하고 these요. 얘네들은 그냥 바로 앞문장에 있어요. 그리고 it도 주로 바로 앞문장이에요. this이나 that이나 these도요. 뭐뭐를 하려고 했는데요. 나머지는 생각나는 대로 쓸게요.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더 안 나네. 그 다음에 뭐 연결사 정도야. 굳이 언급 안 하셔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일단 요 정도 생각하면서 후딱 읽어볼게요. The United States has sponsored an effort to estimate a broader concept of welfare. 좀 기니까 여기서 한번 끊읍시다. 관계사절 앞에서. United Nation UN이네요. UN은 후원했대요. 노력에 대해 후원합니다. 투부정사하고자 하는 노력에. estimate 측정하고 평가하는 거죠. 더 폭넓은 welfare 얘는 복지 뭐 행복이라고 해석하시면 보통 괜찮죠? 뭐야? 복리도 괜찮아요. 공공복리 할 때 그 복리. 그럼 이제 행복의 더 큰 개념을 측정하는 노력에 후원해 왔대요. Which includes not only income but also other aspects.
짧게 끊읍시다. 포함하는데 not only A but also B예요. 수입뿐만 아니라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들을 포함하는 행복의 기준이야. Most notably 여기 명사에 대한 부연 혹은 동격이네요. 다른 측면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뭐야? literacy,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문자 해득력이라고 하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나 school enrollment, 학교에 enroll이 등록하다예요. 학교에 등록하는 것. 그러니까 교과를 어느 정도까지 이수했냐, 초등교과 과정이냐, 중등교과 과정이냐, 어디까지 교육 과정을 이수했느냐 하는 거지. as well as 그리고 뭐까지? health as indicated by life expectancy, 건강이에요. 그리고 뭐뭐 하는 것으로서의 건강이네요. indicated 나타내지는 것이에요. 기대 수명이죠. 얘는 기대 수명이라는 걸로 나타내지는 건강.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을 돈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하는 행복, 복지에 대한 지수를 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복지에 대한 지수 얘기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엔간하면 A는 아닐 거니까 절대 아니라고 단정 짓지는 마시는데 엔간하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B 아니면 C 출발일 거니까 저는 보통 B, C, A 순서 좋아해요. 그래서 B를 볼 거예요. likewise 마찬가지로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가 맨 앞에 나오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냐면 일반 진술이 있고 구체 진술이 있을 때 얘는 구체 진술을 덧붙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하나 얘기하고 주제문을 다시 얘기할 때 보통 likewise는 잘 안 쓰인다고. 사례가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사례가 나온 거나 근거가 한 번 나오고 구체 진술이라고 하는 건 사례나 근거예요. 근거가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근거이거나 사례 한 번, 두 번째 사례이거나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눈치상 지금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주제문 뒤에 마찬가지로 라고 하면 좀 어색할 수 있다고. 이미 느낌이. 그래서 쑥 보는데 life expectancy is a guide. 근데 조금 읽어는 볼 수 있어요. 기대의 수명이란 가이드 역할을 해, 안내 역할을 해요. To the general, nutritional and health standards. 일반적인 건강과 영양적인 표준에 대한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기대 수명은 이거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라는 문장 앞에 마찬가지로가 있었으면 이런 구조의 문장이 있었어야지. 땡땡땡은 땡땡땡 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는 문장 뒤에 이 말이 나와야 대꾸가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수상하거든? 그냥 C로 가볼게요. The reason for including literacy in a welfare measure 이유입니다. including 포함시킨 이유예요. literacy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이 지수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놓은 이유는 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서 이어지나 보자. literacy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글쓴이가 꽤 비중 있게 most notably라고 했어요.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행복에 있어서. 그리고 full literacy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읽어나 보자. 행복에 있어서 글을 읽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it's straightforward. 이건 아주 정직하고 정확한 거야. 똑바른 거야. It helps a citizen to participate in social life and be informed. 얘는 좋아요. 시민이 뭐하게 참여하게. 그리고 두 번째 목적격 for be informed. 정보를 제공받게. 그쵸? 보통 뭐 글이나 문자 같은 걸로 안내가 오면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의 사회적인 삶과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걸 도와요. And to inform others using the written word. 세 번째 목적격 보어네요. 투부정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게 도와준대요. 글을 이용해서네요. 그러면 요거 괜찮지 않아요? 지금 글쓴이가 위에 제시한 게요. 글을 읽을 줄 아는 능력하고요. 학교하고요. 건강이었거든요. 크게 언급한 게 학교, 건강이었어요. 그러면 보통 글쓴이가 요 주어진 문장에서 A, B, C 세 개를 나열하잖아요. 그럼 글의 순서가 A, B, C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A, B, C 순서를 가지고 두 개의 순서 정도는 잡을 수 있게 줘요. A를 한 단락에 놓고 B, C가 같은 단락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맞춰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일단 literacy 있으니까 학교 이야기 나오나 한번 봅시다.
여기도 학교는 없고요. 여기도 학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literacy 얘기하고 life expectancy 얘기로 이어지나 보다. 요렇게 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해석 능력은 뭐에 도움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이 포함된 여기가 근거 1번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쟤네들이 포함된 근거 2번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이라는 건 안내해 준다. 일반적인 영양이나 건강의 상태를 알려주게 해요. 사회의 and is an important aspect 중요한 측면이에요. quality of life 삶에 중요해. 야 그러니까 포함시킨 거야. 그래서 이런 지수에 얘네들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Both life expectancy and literacy 그리고 여기서도 순서를 잡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얘랑 얘 둘 다는 그러면 앞에 얘기한 거, 두 번째 얘기한 거 이렇게요. 거꾸로 가네요. 순서를 안 맞춰줬네요, 여기는. 그러면 2번, 1번이네. 앞에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는 확장시킵니다, 선택권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they increase human capabilities. 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능력, 역량을 확대시켜줘. 이렇게 말해놓고 리터러시 얘기를 또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 두 가지가 다 이런 함의를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A는요. On this basis, 자 이러한 기반에서 an attempt has been made. 시도가 있어 왔어요. 투부정사 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대요. Build a so-called Human Development Index. So-called는 소위 이른바죠. 이른바 인간 직역할게요. 발달 인덱스는 지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인간 발달 지수라는 것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어왔고 which has three components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지닙니다. Per capita income per capita는 라틴어를 그대로 영어로 쓰는 거예요. 이건 두당이에요. 두당이란 말 표준 말이 아니죠. 1인당 합시다. 두당. 카피타가 대가리 하나예요. 그러면 per capita income 1인당 소득, education and life expectancy 교육과 이게 뭐죠? 기대수명 말을 못해. 이런 것들을 포함한 새로운 지수를 만들었대요. The choice of indicators is limited. 이 지수의 선택은 제한됩니다. By the availability of data and the weights. 그냥 자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용 가능성,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과 무게예요. Given to the different indicators. 에이, 멍청아. 죄송합니다. 괜한 짓을 했는데 릭자를 써야 돼요. 하이에서 시작한 거. 그러면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에 의해 제한되며 weight, 무게네요. 중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Given to the different indicators. 사실 제가 이 문장을 안 읽어줬고요. 다른 지표에 주어진 가중치라고 하면 제일 좋겠다. 가중치는 다소 arbitrary. 아까 보신 거 또 나오네요. 다소 임의적이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UN이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수가 들어가요. 그럼 그 들어간 지수에 정당성을 부여했어요. 아, 그래서 어떤 지수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지수가 만들어졌어요. 면 괜찮아요. 근데 사실 A, C, B는 왜 안 되냐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정리를 하는 게 이쪽일 것 같긴 한데 바쁘니까 혹시 A, C, B하고 틀린 분 없죠? 그럼 넘어갑시다. 그리고 6번 가봅시다. 6번. 이거 뭐였죠? 이 표시를 좀 해놓을 걸. 오케이. 합시다. Over the long span of history, 역사의 길고 긴 기간 동안 technological progress has been a worker's friend. 기술의 진보는 노동자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얘는 생산성을 늘려주고요. 노동의 수요도 늘려줘요. 기술이 진보한다는 건 생산력이 올라간다는 거고 생산력이 올라가면 사람이 더 필요할 사람을 더 쓸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노동 수요의 증가야. And wages. 그리고 기업이 돈을 많으니까 노동자 월급도 좀 올려주고. 하지만 there is no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절이라는. Workers sometimes see technological progress. 노동자가 때때로는 봅니다. 자주 보는 애죠. See A as B. 맨날 쓰던 거잖아요. 우리 A를 B로 여기다. 그렇죠? 그럼 기술의 진보를 위협으로 여깁니다. 자신들의 삶의 표준에 대한.
그리고 하던 대로 아무 이유 없이 B로 갈게요. One famous example, 한 유명한 사례가 발생했대요. 영국에서 19세기 초반에요. 산업혁명 시기를 말하네요. 그죠? When the skilled leaders saw their jobs threatened. 니트가 뭐죠? 그죠? 우리가 입는 니트, 그 니트예요. KNIT입니다.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느질, 숙련된 바느질공들이 본 거예요. 자신들의 직업이 위협받는 걸. 뭐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산업혁명 시기에 많이 쓰인 기계, 당직기잖아요. 직물 짜는 기계.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바느질도 하고 천도 만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야. By the invention and spread of machine, 발명과 확산 때문에 기계가 자꾸 만들어지고 늘어나면서 내 일자리가 위협받은 거예요. That could produce textiles using less skilled workers and much lower cost. 이 기계놈들이 텍스타일, 직물이에요. 직물을 만들어요. 사용하면서 덜 숙련된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더 낮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되는 일을 보았을 때 대표적인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예요. 주어진 문장에서 내려오기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노동자가 기술의 진보를 나의 먹고 사는 길에 대한 위협으로 느낀다라고 했고요. 그거에 대한 사례로 뭘 제시한 거예요? 영국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내 직업이 위협받는 걸 보았습니다로 연결되기 괜찮아요. 그리고 C요. C. 얘를 읽을 줄 아시죠? 그렇게 읽을까봐 제가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러다이트 운동 몰라요? 산업혁명 시기에 러다이트예요, 러다이트. 그럼 봐봐. The Luddites wanted the British government.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러다이트들은 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하지 않았어요? 더가 붙으면 일단 의심을 해보라고요.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언급된 거일 거라. 그쵸? 그 러다이트들은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있나 하고 찾아보라고. 얘네들이 러다이트라고 불리웠어요. 그럼 첫 등장이 A겠냐 C겠냐. 이런 사람들이 생겼고 이 사람들을 러다이트라고 칭했습니다. 이게 소개잖아. 그죠? 그러면 A 다음에 무조건 C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령껏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물론 러다이트라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원했고 저 안 읽어서 내용 몰라요. 딱 이렇게 풀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요령껏 잡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7번.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 책을 풀려고 틀리는 문제들이 들쑥날쑥 해가지고 뭘 풀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얘는 굳이 열심히 읽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쭉 읽어갈 거예요. 쭉 읽어갈 건데, 잠깐만요. 야, 둘 중에 뭐를 조금 더 성의껏 해볼까요? 7, 8번 중에. 8번이 더 쉬워요, 확실히. 일단 지문의 내용은. 봐봐요. 그냥 이렇게 갈게요. 둘 다 똑같이 풀게요. These include죠. 여기에는 포함됩니다예요. 여기에는. 그럼 이 these가 뭔지를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일단 여기만 읽을게요. 그럼 sanitary가 위생입니다. 위생 혹은 위생적인이에요. 그럼 비위생적인 조건들을 포함합니다. due to 뭐뭐로 기인한이죠. Overcrowding the use of antibiotics to control infections and pesticide and agricultural chemical residue. 그럼 얘네들은 자 일단 첫 번째 목적어 이렇게 끊을게요. Overcrowding 과밀집이죠. 이거 닭장의 과밀화를 말하는 거예요. 닭장들 요만한 데 살잖아요, 진짜로. 몸만 딱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에서. 그러니까 과밀화에 따른 비위생을 포함하기도 하고, 두 번째 항생제의 사용을 포함하기도 하고, 세 번째 어디 갔냐? 살충제하고 네 번째 residue로 목적으로 잡는 게 낫겠네요. 농업적인 화학적 residue는 잔여물이에요. 잔여물, 배출물. 그러니까 화학적인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면 되겠어요? 내용 일단 읽으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닭을 사육하는데 문제점들이 많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여기는 파울트리는 가금류예요. 집에서 키우는 새, 대표적으로 닭, 오리, 거위 이런 애들 말해요. 그럼 얘네들은 콜레스테롤, 인간 몸 안에 콜레스테롤의 문제를 발생시켜요. 위생적인 환경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번 문장은요. 또한 가금류는 factory farm practice, 팩토리 농업이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축산업이라고 하나요? 닭 키우는 건? 그냥 뭐 농업이라고 할게요. 공장 농업의 practice, 관습이나 실천이나 현실이야. 그럼 닭장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닭장에서 닭 한 마리 키우겠어요? 어마어마한 창고만한 사이즈 몇천 마리를 키울 거 아니야. 그런 걸 보고 factory farming이라고 해요. 대규모 농업을. 그럼 대규모 농업의 시행의 drawback 뭐죠? 그렇죠. 단점, 결점이죠. 그럼 가금류는 우리의 식탁으로 이 팩토리 파밍의 단점들을 불러옵니다. 그럼 존나 친절하잖아. 심지어 factory drawbacks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복수잖아요. these잖아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이거 수도 잘 맞춰주시다 보면 답을 찾기도 되게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눈치코치로 잘 풀자라는 얘기고요. 7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7번은 해석을 좀 했어야 되는데 얘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요까지 읽었어요. 비는 데가 없는데? 이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똑같은 앞문장하고 똑같은 진술의 재반복이라서 그래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답의 포인트는 뭐냐면 the problem이죠.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친절하게 어디 갔니? 요렇게 이어지니까 4번이냐 5번이냐 정도만 골랐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사실은 또 그렇기도 해요. 어디 갔어? 4번이냐 5번이냐가 조금 애매하거든. 일단 단서가 되는 좋은 거는 첫 번째로 여기 여러분들이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건 얘예요. In other words예요. 얘는 어떤 의미를 주냐요? 다시 말해서니까 얘는 다시 말해라는 건 앞문장과 보통 논리적인 동치라고 해요. 같이 같다. 똑같은 말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4번이냐 5번이냐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혹시 답이 이제 5번인데 4번을 찍으셨어도 잘 푸시는 거예요. 아주 까다롭거나 솔직히 말하면 더러운 거예요. 문제가 이건. 왜 그러냐면 in other words가 단서라면 이 here the problem 이라는 문장하고 5번 뒤에 있는 문장하고 논리값이 같아요. 사실 이 문장 주어진 문장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답을 왜 5번으로 특정 지을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글의 순서는요. 논리적인 일반적인 글쓰기는 일반론이 앞에 주체론이 뒤에 와요. 다시 말해서 조금 앞에 짧고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말하고 뒤에 좀 길게 덧붙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문장이 조금 더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the problem은 앞문장에 등장한 이 problem하고 같아요. 그래서 5번을 골라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나 저는 4번을 고르셨어도 잘 푸신 거다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뭐 간단하게 복습하시라고 복습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오답 정리 한번 해보세요. 겸사겸사 이제 수업을 해드렸으니까 뭐 제가 한 수업이랑 뒤에 해설지에 뭐라고 써있는지 비교해보면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2회 문제를 한번 풀어오세요. 몇 문제 안 되잖아. 얘는 풀어만 오라고. 풀고 채점만 해오라고. 야, 이씨. 저기 동제보승이나 아까 보니까 15분에 풀더만 15분만 쓰시라고. 이렇게 고생들 하셨어요.